이제 각 국가별로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미국 경제일 텐데 네. 미국에서도 경제 부양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통화 이론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 경제의 주도권이 정부로 이제 이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러세요. 우선 미국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연준도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2차에 걸쳐서 재료금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7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7천억 달러 정도가 아니라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게다가 회사채도 무제한 사드리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회사채를 사주는 건 아니고 투자 적격 회사채, 즉 BBB 등급 이상의 회사채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채를 산다는 것도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사실은 국채나 모기지 채권까지는 사들였는데 일반 기업 회사채는 연준 성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발등에 부르니까는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은 심지어는 투자 적격 회사에서 투자 부적격 업체로 떨어진 업체, 즉 정크본드로 떨어진 업체 회사채도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식시장에서 ETF도 사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재빠르게 대응하는 건 좋지만 이건 사실은 모랄 해저드예요. 그러니까 살려야 될 기업이 있고 죽여야 될 어떤 좀비 기업이나 한계 기업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모든 거는 다 대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이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3월 초만 해도 연준이 갖고 있던 자산이 한 3조 5천억 달러였었는데 즉 연준이 발행한 달러 총액이 한 3조 5천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라는 건 해외에서 60% 이상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유통되는 달러는 지금 한 2조 달러가 채 안 되는 수치인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일시에 푼 거예요, 연준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은 더 이상 쓸모기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미 재료금리로 내렸고 양적 완화도 지금 할 만큼 하고 심지어는 회사채와 정크본드로 떨어진 회사채까지 혹은 주식시장까지 지금 사들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다른 무기가 나오긴 힘들 거예요. 즉 통화정책은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그 다음에 그 재정부양책을 긴급히 발표를 했는데 그게 자그마치 2조 2천억 달러예요. 이게 연준이 푼 돈보다 이제 더 큰 크기인데 그게 이제 기업 대출이 한 5천억 달러 되고 그 소상공인 대출이 한 3,670억 달러,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한 3천억 달러 등등 해서 이제 2,500억 달러인데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주는 자금은 소상공인들이 그 돈을 대출받아서 종업원들 급료로 줬다거나 이 임대료로 낸 거는 대출 상환을 면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즉 그거는 사실상 대출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가 돈 대줄 테니까 직원들 자르지 말고 계속 영업하라는 얘기예요. 대량 실업 사태를 막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 달 사이에 2,200만 명의 실업이 생겼어요. 그 상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위중한 거고 그 다음에 문희신 재무장관이 뭐를 발표했냐면 기업대출 5천억을 연준과 공조해서 4조 달러까지 늘리겠다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즉 5천억 달러를 종잣돈으로 해서 거기다 연준이 매칭 펀드를 해서
이걸 4조 달러로 늘려서 필요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2조 2천억 달러 플러스 3조 5천억 달러가 더 들어와서 거의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5조 달러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적 완화하고 어떻게 틀린 거냐면 기존의 양적 완화는 연준이 은행을 통해서 돈을 풀었어요. 즉 월스트리트에 돈을 푼 겁니다. 즉 그 돈들은 은행에서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담보 여력이 있는 부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서 이거를 자산시장에 투자 내지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그랬던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양적 완화를 했더니 있는 사람 배만 불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안 가더라. 즉 자산 가격은 그렇게 심하게 올라가는데 소비자 물가는 안 올라가. 그 이유는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가계부채에 시달려 가지고 그 양적 완화로 금융계에 풀린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은 못 쓰다 보니까는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 줄 정도고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부는 더 늘어나고 국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융가에서 여기에 대한 반성이 시작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양적 완화를 풀더라도 옛날처럼 10년짜리 국채 막 사들이지 말고 가능한 단기 대출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도 양적 완화는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는 정부 주도형으로 재정으로 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정부가 거의 5조 7천억 달러를 푸는데 미국 정부가 푸는 방법은 예전에는 월스트리트에다 돈을 풀었다면 이제는 메인스트리트에다 푸는 거예요. 메인스트리트라는 건 실물 경제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기업과 소비자들한테 직접 돈을 뿌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예전에 양적 완화를 했을 때는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살포하듯이 뿌렸는데 정부는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기업이면 기업, 소비자면 소비자, 필요한 사람들의 그 뿌리에 필요한 양만큼만 그 적재적소에 돈을 쓰자는 거거든요. 요번에 미국의 재정부양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현금을 나눠준다는 건 기본소득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통화를 연준 주도로 이렇게 금융권에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 주도로 정부가 필요한 기업이나 적재적소에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딱딱딱 그 지정해서 꼭 필요한 양금을 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화 주도권이 이제는 연준에서 정부로 넘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가 그 인간의 탐욕에 할 수 없던 작용을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통화 금융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기본소득 관련해서 충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방금 이제 미국의 그 경제 부양책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보시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한국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어정쩡해요.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이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미국은 연준이 2조 달러, 지금 미국 정부가 5.7조 달러 해가지고 거의 그 7조 이상의 돈을 풀기로 했는데
미국 1년 예산이 4조 7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막는 데 들어가는 돈이지 이게 경기 부양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의회 즉 민주당에서 이걸 원천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건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니네들이 지금 돈 가지고 선거운동 하는 거야? 그렇게는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현 사태를 막는 데 쓰이는 돈만이 그래요. 근데 그 규모가 1년 예산을 넘어가는 규모예요. 그렇죠? 독일만 해도 지금 연간 예산의 70%를 이번 사태를 막는데 책정을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양이 우리나라 예산이 한 470조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00조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양에서부터 적을 뿐만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미국처럼 섬세하지 못해요. 선진국처럼. 이쪽은 대출해주고 지원해주고 기본소득으로 나가고 이게 아주 세분화돼서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선진국들에 비하면은 지금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이 이 기본소득의 개념을 이번에 전격적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그러한 상황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정이 건전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함부로 돈을 풀어서 되겠느냐라는 지금 자세예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선진국보다는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소득의 혹자는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쓰자 아주 간단하게 그러다 보면 민주주의 경제 이론에 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기본소득이 사실은 포퓰리즘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공격을 받았던 건데 이게 사실은 미국 대선판에서 그 앤드류 양이 들고 나와서 이게 화제가 됐던 건데 그런데 미국에서조차 그 자본주의 종주국인 나라가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알래스카 주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알래스카는 그 자기네들이 나는 원유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주정부가 돈을 많이 버니까는 그거를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그 시민들한테 나눠줬어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옛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게 있어요. 아테네 시절에 대규모 은광이 발견이 돼. 그래서 나라가 쓰고도 이게 은이 남는 거예요. 그 당시 은은 돈인데 그래서 그 돈을 시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집에는 이제 노예들이 있어가지고 간에 그 수공업이나 농사일을 다 도맡아서 하니까는 그 다음에 나라가 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아고라에 나와서 이 토론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정치 토론으로 이어지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그 아고라 광장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돈의 힘과 노예 경제의 힘으로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소득의 개념이 왜 이 시기에 등장했고 그게 왜 필요한지는 사실은 그간의 반성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반성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 2014년과 2017년에 미국의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자료를 보면은 미국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상위 1%뿐이 없어요. 차상위 9%는 현상 유지를 하고 국민 90%는 소득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의 편중은 더 극심해져서 상위 1%가 미국 전체 자산의 40% 이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상위 1%하고 차상위 9%를 더한 사람들의 소득, 즉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 사는 사회를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9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대로 다 돈을 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은 다 사회로 나와. 근데 한 사람이 너무 잘 벌면 이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돈은 사회로 나오질 못해요. 축적되는 거야. 그러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생산성의 발달로 인해서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소비가 팍 줄어들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게 바로 공황이에요. 그래서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갔을 때 그게 바로 1929년이었어요. 그때 대공황이 터졌고, 사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에 도달했을 적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돈이, 즉 사회 전체의 부가 사실은 골고루 분산돼야 되는데 지금은 상위 1%한테 쏠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기본소득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에 필요한 것에 이 부가 골고루 퍼지면은 이거는 사회 소비로 나와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지금처럼 한 곳에 쟁기면은 돈은 사실은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흐르지 못하고 잠기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심장에 피가 돌아야 인체의 혈액이 잘 돌아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심장이 피를 꽉 움켜쥐고 이걸 돌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인체도 죽을 뿐만 아니라 심장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즉, 사회의 부는 이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현재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남미의 그냥 퍼주기식 그런 포퓰리즘하고는 지금은 상황이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